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삼성전자로 본 주식 투기가 아닌 회사를 매입하는 것을 좀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초대박을 거두었죠. 그래서 뭐 사실상 삼성전자가 최근에 살짝 주춤하긴 했어요. 그 뭡니까? 배터리 폭발 사건 해가지고 폭발하는 와중에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여기서 약간 주춤하긴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158만 원, 158만 원을 거두고 있는데 이게 뭐 16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상 어제 9월 22일 날 164만 원을 찍고 오늘 살짝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160만 원에서 150만 원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불과 1년 전에는 110만 원에서 130만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지금은 이 수준에 있더라. 지금은 여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바로 잃었던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160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기업의 본질인 이 실적 때문이죠. 실적. 2분기 실적에서 9분기 만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복귀했고 이 3분기 때도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잇따랐다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권사 목표가를 쭉 보면은 뭐 최고점이 200만 원 선까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뭐 20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고가 주식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근데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배터리 그 폭발 사건 갤럭시 노트 7 이것 때문에 살짝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 어쨌든 약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런 거대한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 또 이런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2분기 때 많이 올라서서 수입을 많이 챙겼죠. 그런 것들을 쭉 잘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였습니다. 자, 지난달에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순매도 종목 1위가 사실 삼성전자였는데 이렇게 싹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만간 뭐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경신을 할 것이다. 뭐 지금 169만 원인데 170만 원 선까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뭐 작년 2015년 이게 2015년이고 2014년인데요. 이럴 때는 뭐 비관론이 있었어요. 비관론.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사실상 매출 뭐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단연히 1위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던 비관론이 확연한 이런 시장에서 주가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바로 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비관론을 타파를 했다라는 것이고 결과론적이지만 삼성전자 주식 비관론이 한창일 때 사서 보였다면은 그 투자자는 대박을 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 기업을 사들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의 가치를 믿고 브랜드 가치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당분간의 이런 힘든 상황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만큼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지난달 초부터 삼성전자 일부 임원들이 억대의 차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20억 원을 벌어들인 임원도 있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140만 원대를 웃돌기 시작한 때부터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주식 처분 단가가 주당 137만 원대부터 152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대해서 현재를 공부하고 미래를 아는데 노력을 집중했다라면 누구나 이 대박
대박의 경험을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 회사를 산다는 말로 회사를 주의 깊게 보고 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회사를 아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특정 요인을 잘 분석한다고 해서 투자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바로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 리 사장,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기업, 내가 기꺼이 동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최근 편엔 이 뭐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삼성전자의 이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PC가 팔릴 때마다 나의 부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부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마음으로 주식을 사고 또 동업자의 마음으로 그 기업의 성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사는 것이지 뭐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존리 이 메리츠 자산운용 사장의 철학입니다. 철학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산다. 그가 투자한 이 회사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내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히 말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게임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죠.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놨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냥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노후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고른다는 것은 나의 은퇴를 도와줄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그런 기업을 찾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뭡니까? 정성을 들인다면 능력 있고 도덕적인 경영진이 포진한 기업 그리고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 앞으로 성장에 갈 기업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업 분야의 기업을